제가 고속버스 한 13년 정도 이용했고 시외버스까지 하면은 15년 정도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랜버드를 정말 많이 이용하기도 했었고 또 볼 일이 있을 때마다 뭐 고속 시외버스 이용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차종에 대한 어떤 추억이라고도 해야 될 것 같고 정말 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는 소문으로만 이제 믿고 있었고 더군다나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봤었는데 결국 메이저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경제에서 단독이라는 키워드를 걸고 보도자료를 6월 17일에 내놨는데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기아가 노사고용안정위원회 실무협의 2차 회의에서 그랜버드 생산 중단 입장을 노조 측에 전달했고 이 중단 시점이 주문 물량이 완전히 소진되는 2년 뒤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길어봤자 2028년쯤으로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랜버드가 1994년부터 이제 생산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를 기준으로 30주년을 맞이를 했었던 그런 차종이고요. 올해로 하면은 32년째 되죠. 아마 올해쯤부터였었을 거예요. 갑자기 뭐 단산을 하는 게 아니야 이런 말들이 돌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지금 진실이 아니다. 기정사실화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좀 나뉘긴 했었는데 결국 이제 한국경제를 비롯해서 연합뉴스도 뭐 일제히 다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각국 정부가 질소 산화물에 대한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있고 디젤 버스가 이런 환경 기준에 정말 취약한데 엔진 성능 조정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와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등을 새로 개발해야 한다고 여기서는 보도를 하고 있고요. 업계 관계자는 연 1,400대 판매량을 보고 수천억 원을 새로 투자하는 일이 아마 쉽지 않을 것이고 생산 효율을 위해 현대차에 통합하는 게 아무래도 낫겠다라는 판단을 했다고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노조에서 얼마 전에 정보가 공유됐었죠. 그때 기아 측에서는 이 그랜버드를 생산할 때 손실을 본다는 얘기도 나왔었고 이미 그때도 이게 단산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보도자료에서는 중국산 전기버스 공세도 고민 대상에 들어갔다. 중국 버스 업체들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시내버스가 있죠. 그리고 지금 중국 업체들이 고속이나 뭐 관광버스로 제품군을 넓히고 있다. 지금 비아디가 이코치 트래블을 준비하기도 했었고 스카이웰산도 지금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뭐 KD 운송그룹에서 도입한 에픽로얄도 지금 존재하고요. 뭐 여기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자체 보조금을 통해서 달당 약 2억 원 수준인 기아의 그랜버드보다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고 기아 입장에선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 전도 강화 동시에 가격 인하에 나서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됐다. 업계에서는 전기나 수소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차의 그룹 차원의 버스 전동화 전략을 맡길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다른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은 공항버스도 아마 어느 정도는 공감하겠지만은 전세버스 그리고 고속시외버스는 전기버스가 잘 쓰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외버스에서 전기버스가 하나도 안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뭐 전북고속의 계열사라던가 KD 운송그룹에서 어느 정도 중국산 전기버스가 쓰이긴 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초단거리에서만 자꾸 머물고 있죠. 사실 전기버스가 아직까지는 한계치가 너무 명확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지금 현재가 전비 효율에 많이 문제가 또 있기도 하고 최대 주행 가는 거리에서도 아폴로 1200을 기준으로 502km입니다. 다만 이제 비아디는 700km가 넘을 것으로 지금 수치가 공개되어 있긴 하는데 이제 여름철인데 냉방 장치를 아무래도 가동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그 동시에 전비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면은 배터리가 갑자기 빠르게 방전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설령 한 150km에서 200km와 같은 조금은 짧은 거리라고 해야 됩니까? 서울 경부 공주나 뭐 서울 경부 대전 복합 노선에서 다니는 것도 전기버스가 활용되기에는 약간은 무리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100km가 조금 안 되는 노선들에서만 상대적으로 전기버스가 머무르고 있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전기버스는 전세버스에서부터도 잘 도입은 안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수소버스도 어느 정도 공유는 하고 있었던 입장입니다. 시내버스는 전기버스가 아무래도 많이 도입은 됐었습니다. 보조금이 아니더라도 대당 가격이 너무 싼 어떤 특징 때문에 그래서 많이들 도입을 했었다.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고 남의 일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안 그래도 전기버스 아폴로 1200과 같은 그런 모델이 판매되고 있다고 하지만은 완벽하게 대체는 안 된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중국산 전기버스의 뭐 고속시외버스 장악이냐 뭐 전세버스의 장악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전기버스에 아직까지는 한계라는 게 좀 존재하고 그런 만큼 또 단점이라는 것도 약점이라는 것도 존재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수입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수입산 버스는 정비 문제 때문에 운수사들 가운데서도 좀 대인 그런 전력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엔진으로 구동되는 차량들도 이런 경험들이 꽤 있었다. 200호 시내버스 2000년대도 그랬었고 사실 만트럭버스 코리아도 그랬었죠. 어떤 시내버스 운수사에서 유리가 하나 파손이 됐었는데 유리가 제때 공수도 안 됐었고 고치기가 많이 쉽지 않았었다. 설령 이게 중국산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중국산도 수입산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중국산 전기버스의 공세와 관련해서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는 일리는 있을지는 몰라도 전세버스 이상이나 아니면 공항버스도 그런 쪽에서는 극히 일부만 해당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또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노사관계입니다. 노조 측에서는 사측에서 고용안정대책이나 미래투자계획 등 조합원의 생존권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고 노사협의와 특근협의를 중단하고 총력투쟁에 나서겠다. 파업까지도 아마 불사한 것 같은데 앞으로를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수가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과연 그랜버드가 계속해서 생산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향후를 좀 지켜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한 가지는 일단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유니버스가 만약에 단독으로만 남게 되면은 현재가 유니버스가 2년치 물량이 밀렸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들려왔었던 이야기도 하고 지금 그랜버드 한 3년치 밀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랜버드를 단종하게 되면은 전세버스나 공항버스 수요부터가 고객사들이 그쪽으로 몰려 나갈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전보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냐. 실제로 지금 광역버스 저상화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량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은 KGM이 여기에서 응답을 하느냐 그냥 감히 예상을 하는 것이긴 하는데 KGM의 추세를 봐서는 디젤 고상형 버스가 과연 나올지 아직은 의문입니다. 이때까지 전기버스만 내놨었던 것이 KGM이고요. 그리고 2028년까지 12m급 전기버스를 개발 완료하겠다는 말은 나왔었지만 그게 디젤버스까지 병행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내놓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28년까지 개발 완료하고 나서 양산을 시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마 디젤 버스는 안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수입산 버스를 얘기하시는 분들 또 있을까 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전에도 그랬지만은 수입산 버스를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수입산 버스를 콘텐츠를 통해서 다룬 적도 있었고 쇼츠를 통해서도 공개한 적이 있었죠. 수입산 버스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비 문제 때문에 대인 전력이 한둘이가 아니었었습니다. 이게 투입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운수업계는 잔고장이라도 발생하면은 그것을 쉽고 간단하게 정비한 다음에 최대한 빠르게 본선 영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원래 운수업계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와서도 어떤 댓글을 다신 분이 있었어요. 만약에 수입산 버스가 자기가 몰던 게 있었는데 무슨 고장이라도 발생했다. 언제 복귀할 수 있을지, 언제 고칠 수 있을지 장담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규격 문제는 규격 문제대로 해결해야 되겠지만 수입산 버스의 수급망이라던가 공급망이라던가 정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부터가 그게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을 해결하지 않고서 만약에 그거를 수입산 버스를 도입한다? 그게 과연 능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절망적이겠지만은 그랜버드는 메이저 언론에서도 이제 다루기 시작을 했었고 데뷔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상황이 심상치 않게 됐습니다. 32년 차를 맞이한 기아의 그랜버드 그리고 이 고급 좌석버스 대형버스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은 인정하기가 많이 어렵게 됐고 앞으로 국산 버스도 그렇지만은 국내 고속시외버스 업계라든지 이제 광역버스도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이고 공항버스 업계도 지금 안 그래도 고급 좌석버스를 써야 될 상황인 건데 이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수단이라던가 방법이 뭐가 뒤따라와야 될 것인지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현대차에 인수된 이후로 시내버스 라인업 정리됐고 콤비도 정리됐고 코스모스도 정리가 됐습니다. 트럭도 그란토를 비롯해서 대형 트럭들도 그랬었고 남은 거는 기아 그랜버드였었던 겁니까? 저도 이번 연도에는 그랜버드 여러 차례 타고 이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온 겁니까? 보내줄 때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까?
아직은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기아는 승용차만 만나게 되는 걸까? 적어도 현대차 그룹 체제 안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